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케어해드리는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오늘 주식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은 결코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분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결정은 회원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황을 계속하면서요. 장세의 특징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던 것이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큰 폭의 반등도,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도 나타나지 않는 지지부진한 장세의 연속이다. 장세의 무기력증을 한마디로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점차 불확실성이 거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의 키맞추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적으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한결같이 3억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어서 일부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일부 큰 손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투자자들이 혹시 대주주 과세의 한도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고 투자를 유인시키는,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가닥이 잡혔고요.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현행 10억 한도로 돼 있는데 당분간은 이 10억 한도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큰 불확실성 하나가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 미국 대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개표 결과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어찌 됐든 제일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조기에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여하튼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로는 바이든이 우세하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그동안 조정을 받던 태양광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쪽으로 매수가 모아지면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기존의 코스닥과 거래소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았던 종목들 현재 낙폭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 선 어느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님 별세 그 서거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또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또 상속세의 마련 문제로 매물화되는 거 아닌가 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제와 연속 그 낙폭을 만회하고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는 거였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서는 코스닥의 그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의 상승세가 최근에 눈여겨졌죠. 과거에 그 3만 원 정도의 공모주 상장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상장하는 날 주가가 공모가에 밑돌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흔히 박셀이라 하면은 우리가 성씨 이거를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이 박셀이라는 자체가 백신화된 바이오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항암 치료제들을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포를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그 면역력이 향상된 백신화된 셀이죠. 말하자면 백신화된 셀이 직접 항체와 싸워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치료 효과라든가 임상을 얼마에 통과됐다는 그런 정보들은 사실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로 움직임으로 볼 때 오늘까지 강력하게 바닥에서 35,000원 평균가로 볼 때 한 2배 정도 7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급등주의 양상,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까지 끌어놨지 않습니까? 72,200원이면 이게 바닥권에서 상승한 폭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 추격 매수 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눈여겨봤는데 한 서너 차례 또는 5차례 이상 상한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간신히 말아올랐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보면은 내일 아침에 강력한 또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조금 또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한 모습으로 또 주가를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조심하면서 잘 매수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게 강하게 상승하는 듯 하면 그때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상승한 이 양봉의 크기로 볼 때 내일 약하게 출발하는 듯 하면서 장중에 고점으로 상승할 때 어느 순간에 매물화돼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종목으로는 캐몬이라고 하는 종목도 제가 이 방송에서 소폭의 양봉이 밀집되는 형태일 때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시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을 강하게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4,800원이 고점이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기존 고점을 거의 돌파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K 바이오시스와 동반해서 코로나 백신을 참여하는 협력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점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는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으로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도 이미 바이든의 인맥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정화금과 SK 케미칼이 공동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 날짜가 12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또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무려 장중에 22% 가까이 주가가 되돌려 놨는데, 이런 종목들도 내일 혹시라도 개표 결과 바이든이 유리하다든가 하면은 장중에 큰 폭 반등을 모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20% 넘어가면 이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내일 바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주가 움직임상 오늘 상승폭에 버금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잘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 관련주이면서 그다음에 그 대선 국내적으로도 대선 관련주 여러 후보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또는 이낙연 후보 또 지금 검찰총장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지지율이 갑자기 부상함으로써 대선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 뭐 정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전에는 후보군에서 빼달라겠다 요즘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오는 양상이거든요. 관련주들 뭐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국영 GNM 같은 종목들도 요즘 주가 탄력이 태양광도 관련이 되고 또 내일 바이든이라든가 뭐 이런 후보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탄력성이 많이 좋은 편이고 또 장중에도 5% 이상 상승했다. 또 종가에는 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당일 낙폭이 크니까 그 점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시간 외에 몇 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PM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KPM 테크가 미국의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에 그 텔콘 제약하고 같이 동률로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그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3상이 진행되고 브라질에서도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나왔지만 사실 3상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과거에 그 9월 말경에 7,400원 정도를 장중에 기록한 다음에 지속해서 주가가 한 차례 밀렸고 낙폭 과대로 인해서 또 5,500원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최근에는 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텔콘 제약과 함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한가를 기록해서 제가 나온 내용이 뭔가 하고 또 확인해 봤는데 결국은 똑같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렌젤루맙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설 펀드에서 대주주로 있던 KPM 테크의 대주주 지분이 텔콘 제약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러니까 에비코 베스트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에서 텔콘 제약으로 그 대주주 지분이 옮겨졌고요.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경영 그 제안으로 경영 해설로 그 렌젤루맙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치료제 이게 그 휴머니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상이 중요한 거는 임상이 그 지금 브라질하고 미국에서 3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3상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외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상한가까지 두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3,000원이면 주가 자체로 볼 때 조정폭도 비교적 컸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10%면 내일 장중에 뭐 15%나 20%의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매매가 아닌가 해서
상한가로 강력하게 따라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핵심은 과연 그 진행하고 있는 3상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세 종목이 다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텔콘 RF 제약도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의 대주주인 한일진공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 세 종목 다 낙폭 과대로 인한 자율적인 상한가이면서,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그 휴머니젠의 주가 변동이 어떤가. 아직도 휴머니젠은 주가가 10달러 선에서 미국에서 10달러 선에서 큰 변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5,000원대에서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장중에는 4% 이상 상승했다가 오늘 또 거의 보합권으로 밀렸는데요. 시간 외에서 또 오늘 오전 고점 그 5,390원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내일 역시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초가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이런 종목들이 전일 시간의 상승폭 만큼도 반등을 초반에 시작은 그렇게 강하게 출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잘 시초가에 매입을 해서 시장 변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의외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주인 KC 코트렐이라고 하는 종목도 오늘 시간외에서 300원이나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KC 코트렐의 주가 변동도 과거 10,000원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또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세로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관심 종목으로 내일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체시스라고 하는 종목도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간간히 주가가 대량 거래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오늘은 이 종목이 시간 외에서는 크게 약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2,755원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170여억 정도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대개 이 유상증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또 역으로는 이런 종목이 오늘 내일 같은 날 시초가가 최저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가 종목들을 또 공략하시는 분들은 또 역으로 약세 종목에 대략 3,050원이었으니까 오늘 종가가 시간 외에서 300원 정도, 2,700원 정도에 공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간 외 거래 특이 종목하고 또 좀 관심이 있는 바이든 관련 태양광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변동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